미래의 정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죠. 쌤 쪽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벌 때도 좀 이래 벌 때도 좀 깨끗하게 벌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성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9강 중세정치 2편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뭐 있죠? 복습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요.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던 대조영. 성이 대시다. 대단하다, 그죠? 대조영. 그리고 이 발해 국력을 떨쳤던 이 대단한 왕. 예, 선왕. 이 선왕 때 중국에서는 해동의 융성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죠? 해동성국. 예, 발해 행정조직은요. 오경 15부 62조. 오경 15부 62조. 자,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보겠습니다. 백제 사비시대. 성왕 때 특수행정구역을 22개를 두었는데 그거 이름 뭡니까? 22담로. 그러니까 통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요. 화백. 발해 중앙관제 이름 뭡니까? 발해 중앙관제요. 삼성육부요. 자,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인이 많은 걸로 끝내주는, 물론 아프리카 추장보다는 조금 뭐합니다만은 예, 끝내주는 왕, 태조 왕건이죠. 그 태조 왕건은 부인이 많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도 잘했죠. 네, 그의 3대 기본 정책이 있는데 이 3대 기본 정책이 바로 뭡니까? 민생 안정책, 예, 호족 세력 통합 정책, 북진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건 또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 성우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민생 안정책, 호족 세력 통합 정책, 북진 정책.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 그야말로 지구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외국 성우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s livelihood policy, a policy of integration of the powerful forces. Northward policy.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또 듣기 잘하시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 그 호족 세력 통합 중에 보면은 이 유력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잡아두었는데 그 인질 제도 이름 뭡니까? 네. 기인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통일신라 시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혹시 통일신라의 인질은 안 배워서 모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상수리 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지방의 그 공신, 이 공신을 자기 고장을 책임지는 관리로 임명했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제 한자말을 풀이를 했었죠. 살피는 게 일인, 그 관리. 바로 뭡니까? 네네, 사신관 우리 배웠다 그죠? 예, 사신관요. 예, 사신관 관리 이름 좋죠. 사신관. 예, 이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에 파견된 건 아니고요. 사신관. 자, 우대하는 성격도 있지만은 또 이런 통제하는 성격도 같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이 사신관이 자 조선 시대 또 개성이 되는데 혹시 이름 뭔지 압니까? 뭐라고요? 아니, 고려 시대도 다 모르는데 조선 시대 어떻게 알았냐고요? 화내지 마세요. 아이고, 쌤이 미안합니다. 예, 이것은 조선 시대 예, 또 개성이 되는데 이 조선 시대 뭐로 개성이 되냐면은 경제서, 예, 경제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업사무소 이렇게 뭐 소, 예, 요 소자입니다. 지우고 다시 쓸까요? 네,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좋지 않습니까?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한 이 북진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때 북진정책의 전쟁기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평양. 평양 당시는요? 네. 서경.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광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레이저 포인트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이 신구세대 교체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조치죠. 예. 노비안건법 과거제, 광종, 이 고려시대 빛나는 임금, 빛광자, 빛나는 임금. 예. 그 최승로의 심의 18조 보겠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 채택했습니다. 네, 이 유교 정치 이념 채택. 예, 정치 이념이 유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을 12개 행정구역을 나누고 거기다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12목의 지방관 파견. 그리고 불교 행사 연동의 8관에는 중단됩니다. 연동의 8관에는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를 완전히 뭐 억압했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유교와 불교를 서로 융합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국립대가 설립했는데 그 국립대학 이름 뭡니까, 여러분? 네네네,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그리고 춘대춘합의 빈민구제 제도는요. 춘대춘합의 빈민구제 제도, 네, 의창이 되겠죠. 그 물가조절기관 이름요, 상평창,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 강의에 들어가서 고려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정치 조직을 보겠는데요. 이 당나라 영향을 받은 삼성육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운영은 이성육부로 했어요. 그래서 중서성하고 문화성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상서성, 안에 육부를 두었습니다. 자, 우측에 고려 중앙관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보실랍니까? 자, 왕이 있고, 예, 다시 레이저 포인트 쓸까요? 왕이 있었고, 왕 아래 이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 이렇게 되는데, 상서성 아래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육부를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으로 중추원.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죠.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중추원. 그리고 의사대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의사대는 풍속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 네, 3사는 단순 회계기관. 이건 잠시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묘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삼성육부였고, 이 송나라 영향을 받은 것은 있는데, 송나라 영향을 받은 중추원, 요거는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습니다. 그 3사는 단순 회계기관, 화폐나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단순 회계기관이 3사입니다. 근데 또 이 조선도 3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의 3사는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가 3사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또 이 고려만의 독자적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고려만의 독자적 기관,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이제 도평의샤샤로 바뀌는데요. 여기 이제 국가치고기관, 여기서 뭘 했냐면은 국방과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방과 안보 문제를 의논했다는 얘기죠. 국방과 안보 문제는요. 그리고 고려 보시면 식목도감, 이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칙을 다루던 회의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도병마사하고 이 식목도감이 갖는 의의는 이 고려 귀족 정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고려가 이 고려 중심 세력이 귀족이잖아요. 예, 그 귀족의 정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대관이 있습니다. 대관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예, 쌤이 또 대관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대 관리 관원과 중소문화상의 낭사. 이 의사대 관원과 중소문화상의 낭사를 일컬어서 대간이라고 그래요. 대간. 네. 근데 이 대간의 권리가 보면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것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려운 걸 또 쌤이 또 이게 또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쌤 또 풀이하는 또 주특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이 권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쟁. 다시 네이저 포트 쓰겠습니다. 간쟁, 간할쟁자. 이 간하는 거. 이 고려나 조선시대 간관들이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던 일. 당시에도 상당히 민주정치에 그런 요소가 있었다, 그죠? 예, 국왕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봉박이 있는데요. 봉할봉, 논박할 박자입니다. 봉박. 이 왕명 및 조칙의 합당하지 않는 것을 봉함. 우리 왜 그 편지봉투 있잖아요. 편지봉투 그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봉하잖아요. 예. 이게 봉함하여 되돌려 반박 의견을 전달한 제도예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봉박. 그리고 서경 있죠. 서경. 이 관청서자, 글경자, 이 관리의 임명 및 법률의 개표 시 행사하는 동의권. 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폐지할 때는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단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요? 대간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 가면은 이 조선의 대간은 양사입니다. 사간원 사헌부. 아까 우리 3사에 나왔었죠. 예. 그 사간원과 사헌부를 일컬어서 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재미없는 통치 조직의 내용인데 여기 뭐 특히 여러분 다른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특히 대간을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나왔던 우리 의사대 뭐 도병마사 이런 것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자, 이 고려하고 조선의 이 특징을 쌤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고려는 지방분권적 중앙집권. 다시 말하면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돼요. 그럼 자연적으로 뭡니까? 이 뭐 지방 자체는 향리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고려는 향리 세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향리 세력이 강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백성의 지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향리. 네. 이런 그 향리 세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중앙의 관리가 바로 우리 사신관 배웠죠? 네네네네. 이 조선시대 가면은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은 모든 군과 현해 지방관을 확인합니다. 그럼 당연히 향리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향리 세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조선시대 조선의 하급관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하급관리 이방이죠. 이방. 여러분 이방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이방 수령이 부르면 이방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시 말해 향리 세력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지금부터 잠깐 이방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이방. 그럼 이방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네네네네 이방 대령이요, 이방 납시요, 이방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드러지게 합니다. 예, 그만큼 조선은 이 향리 세력이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향리 세력이 약화되면은 그만큼 백성들을 수탈을 못하죠. 예, 그래서 백성의 지위가 고려보다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려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 과정을 한번 보겠는데, 이 변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호족 자치제였습니다. 호족들의 세력이 워낙 강했으니까요. 호족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12목을 설치한다. 여러분 12목을 설치할 때 언제였습니까? 성종 때죠. 성종 때. 그리고 제만 확인하죠. 누구의 건의였습니까? 누구의 건의요? 최승로. 예. 쌤하고 무슨 관계야? 쌤 조상. 자, 그리고 그 아래다가 오도
오도를 설치합니다. 예. 요 오도는 중요합니다. 오도를 설치하고 요 오도의 지방장관으로서는 안찰사를 파견하게 돼요. 근데 안찰사는 이 6개월에 한 번씩 교대가 됩니다. 6개월 한 번씩. 그러니까 이 권력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예. 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주, 또 뭐 부도 있어요. 부도 있고요. 그리고 주, 부, 군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그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는 그 아래는 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촌, 네, 촌을 두고 또 특수행정구역을 두었는데 이 특수행정구역 이름이 바로 향소부곡입니다. 향소부곡. 향소부곡. 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양계를 두었는데요. 이 양계는 군사적 행정구역. 이 군사적으로 이 중요한 곳에 양계를 두었는데 이 양계 장관이 병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사병자입니다. 병사병자.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대 장교죠. 예. 그 병사병. 그래서 이 군사적 행정구역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을 밑에 두었습니다. 예. 다음 내용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요 주현 지방관이 속현을 관할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은요, 아까 우리 조선 우리 봤잖아. 100% 다 파견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모든 군과 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그 향리 세력이 약화되죠. 아전 세력이. 예. 다시 또 레이저 포인트 한번 써볼까요? 예. 그리고 이 향리가 실제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하죠. 그 때문에 고려시대의 향리 세력이 대단히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조선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선하고 공무를 징수하고요. 또 노역 징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좀 전에 봤잖아요. 특수행정구역을 봤는데요. 향과 부곡은 농업, 선원, 수공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 특수행정,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래도 좀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조세 부담도 훨씬 더 크고 그랬습니다.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향소부곡, 재밌습니까 여러분? 향소부곡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오도하고 양계, 오도 양계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천리장성이 있는데요. 이 천리장성이 바로 여기가 무슨 강입니까? 압록강. 네네. 압록강이죠. 압록강이고요. 자, 요 우측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셈이 필요한 거죠. 도련포가 있습니다. 도련포. 예. 그리고 우리 양계 배웠죠. 양계 이렇게 북계하고 동계 그리고 국경지역이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여기 동계하고 북계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리고 군사적 그리고 군대 장교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그 군대 장교 이름 뭡니까 여러분? 예, 병사병자를 써가 뭐라고요? 병마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 바로 어디입니까? 서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경을 설치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자, 오도가 있습니다. 오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목 요도 같이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네,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이제 군역제도 군사조직 보겠습니다. 자, 중앙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네네, 2군 6.25 정도는 알아두세요. 2군 6.2 직업군인입니다. 자, 군인전 지급받는 직업군인 2군 6.2. 네네네. 뭐 참고로 2군은 왕의 친위부대, 2군은 왕의 친위부대고요. 왕의 친위. 6위는 수도 경비와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위는요, 수도 경비와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뭐 참고로 알아두시오. 지방군은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는데, 요 주영군은 요 오도의 군현, 요 오도의 군현, 오도 아래 보면 군현 있잖아요. 요 오도의 군현에는 군현군, 군현이 있고 군현군. 네. 양계는 네, 그 병마사 아래 진을 두었다 그랬죠. 네, 주진군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관례동령제도 즉 과거제죠, 과거제. 이 종류는 뭐 크게 문과하고 작과 이렇게 했습니다. 문과는 제술과하고 명경과, 작과인데 그 무과는 없죠, 그죠? 이 조선은 무과인데 고려는 뭐 무과 거의 시행 안 됐습니다. 예, 거의 실시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뭐 군인 신분은 세습이 됐습니다. 군인 신분 세습이 되고 그냥 뭐 간단한 시험 정도로 뽑았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 놔두시오. 응시자격 양년 이상이면 시험 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농민들이 낮에 빽빽하게 일하고 밤에 무슨 힘으로 그 공부해가지고 막 그 여기 막 문과 같은 막 그런 시험에는 응시하기 대단히 힘들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기술직이었던 작과, 이 작과 응시하는데 근데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야, 우리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음서 시험 안 치는 거죠. 시험 안 치고 이제 특별로 관리로 채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음서의 비중이 조선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고려는 5품 이상 관리 자제가 이렇게 관직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 막 귀족 집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 집안은 우리가 문벌귀족이라 한다 했잖아요. 문벌귀족. 예,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 사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조선은 2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보다는 조선이 관리의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9강. 예, 제9강.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선생님 늘 한 소리 있죠? 제발요. 네, 수고했습니다.